한 번에 취득하는 ITQ 자격증 한쇼 과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희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쇼는요, 그 한컴 오피스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한쇼예요.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는 좀 잘 아시는데 한쇼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또 한컴 오피스를 회사에서 쓰고 계신 분들은 한쇼가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 더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쇼에 대해서 어떠한 그 시험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강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먼저 이 한쇼를 이용해서 ITQ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ITQ 자격증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접수를 하고 어떤 시험 내용이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TQ 자격증은요, 군더더기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얘는 필기가 없어요. 우리 뭐 커말, 뭐 또 정보 처리 이런 시험들, 워드, 뭐 사무자동화, 이제 IT 자격증에서 많이 이제 취득하는 자격증들인데요. 그러한 자격증의 공통점은 필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필기에 패스를 하고 그래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ITQ는 오로지 실무 중심, 즉 실기로만 합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정보기술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응시 자격은 뭐 나이가 어리다, 많다, 또 뭡니까? 내가 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성별, 연령, 이런 나이 자격 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학력 자격 제한 없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그래서 실무 중심의 실기 시험이고 이 시험의 난이도는 뭐 예를 들어 뭐 이 한셀, 한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커말이나 이런 시험보다 난이도는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런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응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인터넷 주소는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여러분 브라우저에서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인데 여기에서 ITQ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ITQ 엔터를 치면은요. 한국생산성본부 ITQ 정보기술 자격 소개 국가공인 보이죠?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KPC 자격 뜨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자격증 접수부터 합격 확인까지 자격증 신청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격 소개 보면은 여기에 ITQ, ERP 뭐 시험 종류 되게 많죠.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시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ITQ 정보기술 자격증 이렇게 누르면은요. 정보기술 자격에 대한 ITQ 구체적인 설명, 국가공인시험이다 나오죠. 자,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으로만 평가한다는 거 나오죠.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ITQ는 크게 한컴 오피스 제품과 MS 오피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예요. 3개.
자, 그러면 MS 오피스를 많이 쓴다. 나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MS 오피스 제품을 써요. 그런 분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이 두 과목 그리고 MS 워드. 근데 MS 워드 거의 안 써요. 한글 많이 시험 보시죠? 관공서에서는 한글 제품을 쓰니까요. 그래서 한글, 뭐 또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구성해서 시험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한셀이나 한쇼는 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응시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건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전은 똑같아요. 한컴 오피스 버전 2010, MS 오피스도 버전이 201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세 개 시험을 어떤 과목으로 구성해서 보겠다? 이건 여러분이 잘 하시는 과목들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바로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한 쇼를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버전은 한컴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어떻게 따지느냐면 웬만해선 불합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급으로 이게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1시간이에요. 60분. 60분 동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한 과목당 60분이에요. 시험 점수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요. 전체 점수는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체 점수는 한 과목당 500점이 만점이에요. 와, 500점이요? 네, 500점이 만점인데 A, B, C 등급은 각각 A등급은 400점 이상, 500점 이하. 네, 400에서 500 고득점자. 이게 A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그 문제 중에서 약 80% 이상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등급은 300점대를 말하는 거예요. 300에서 399점. 즉 여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70% 정도를 이해하고 풀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C등급은 500점 만점에서 200점대 그룹 있죠. 200에서 299점까지를 맞았다. 그러면 C등급이에요. 그럼 C등급은 뭘 얘기해요? 전체 문제에서 60% 이상 이해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대부분 어떤 등급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기왕 시험 보는 거 A등급이 낫겠죠. 자격증에도 그게 등급이 나오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얘네가 되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이번 시험에 간신히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시험을 이거 점수 너무 낮아. 내가 이 시험 또 봐야겠어. 그럼 다음에 이게 뭐 한 쇼였다면 다음 시험에 또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봐요. 그래서 A등급을 맞잖아요. 뭐 4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A등급이잖아요. 그럼 이 등급으로 자격증이 또 나와서 새로운 점수로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150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이에요. 이때는 증이 안 나와요. 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0점대 이상을 보통 맞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 과목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ITQ의 세 과목이면서 뭐 여러분이 시험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든 뭐 한셀, 한쇼, 한글이었다. 예. 이 세 과목 시험을 봤는데 모두 400점 이상이에요. 그럼 세 과목 다 A등급이죠. 그럼 여러분은 ITQ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 됐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험은 그럼 제가 어떻게 뭘 봐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분이 계시는데 시험 응시 가능한 시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1교시에 이렇게, 2교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서 접수고 뭐고 전부 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 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은 ITQ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성돼요. 정기시험은 매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고 계시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시행돼요. 정말요? 네. 둘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시험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2월 달이라든가 2월 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월 달, 그리고 8월 달 보이시죠? 그 다음에 11월 달 이렇게 4번, 1년에 4번 특별시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그럼 정기하고 특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러시는데 정기시험에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그랬죠. 한셀이나 한쇼는 아무래도 엑셀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응시자가 조금 적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과목들 있죠. 여기 과목들을 이 과목 모두를 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험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 한셀 한쇼 있죠. 이 두 과목에는 응시를 못해요. 예,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과목이 포함되면 정기시험이고 이 두 과목이 빠지면 특별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한쇼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을 본다면 정기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셔서 원서 접수를 하면은 물론 여기 생산성 본부 여기 찾아가서 접수를 해도 되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럼 접수를 해서 시험을 이제 보는 날짜는 정기시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그죠? 그날 시험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시험은 넷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예,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적이 발표되는 건 바로 여기 날짜, 요 기간 동안에 바로 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다 설명드린 내용 아까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렸고요. ITQ 한쇼 시험 그러면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면 모두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 동안이요? 1시간 동안. 그러면 또 정직하신 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게 시간이 사실 근데 이게 작성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는 한 1시간 안에 이 작업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점이 일단 있어요. 이게 점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슬라이드 1번은 우리가 보통 표지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지예요, 표지. 잡지책의 맨 앞부분, 표지, 얼굴.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 1에는 주로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샵,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림 삽입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출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죠. 바로 이렇게 6장의 슬라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예요. 자, 제가 화면을 좀 더 작게 해보죠. 이 정도 크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그림 들어간 거예요. 그림, 이건 도형이에요. 그림인데요. 도형 안에 그림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워드숍이에요. 네, 워드숍. 그래서 이 워드숍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 주는 거. 이게 표지. 됐죠? 요것이 바로 뭡니까? 40점이에요, 배점이. 이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금방 익혀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부터 이제 도형이, 우리 이 한쇼 시험에서는 도형이 핵심이에요.
예, 도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서는 이제 도형 그리고 그림이 또 나와요. 그림 삽입,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 작업,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이들 점수는 60점이에요. 그러면 점수에서 감점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도형을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자, 슬라이드 2번 같은 경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라이드 2번이에요. 우와, 이거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쵸? 그리고 이게 도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와, 이게 다 도형이라고요? 예, 도형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이, 여러분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효과를 줘야 되는데 효과를 안 줬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약간 이 각도를 몇 도로 돌려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 다음에 글자가 안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확인되셨죠? 우와, 빡센데, 그죠? 보통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3번에선 드디어 바로 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글자. 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내용들. 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입력되면 당연히 글머리표가 존재해요. 그래서 글머리표, 그 다음에 글꼴 들여쓰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로 슬라이드 3번이 구성되고 역시 배점은 60점이에요. 자, 그럼 슬라이드 3번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궁금하시죠? 이게 슬라이드 3번 어때요? 와, 그냥 내용 입력하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머리 기호는 여기 보면 요 앞에 요거 보이죠? 이게 글머리 기호예요. 글머리표. 그리고 이 글머리표는 여기 그 메뉴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면은 여기에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4포인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글머리표 보이죠? 여기서 요걸 골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머리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인데 약간 안으로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들여쓰기. 바로 이렇게 들여쓰기. 요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들여쓰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가장 글 많이 입력하는 게 바로 여기 3번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글머리표가 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든가 들여쓰기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점수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실 때 똑같은 그림 들어간 거 봐. 어머 그림을 계속 넣나 봐. 아니에요. 이거는 그 1번 슬라이드를 좀 보실래요? 여기는 표지예요. 표지여서 여기에는 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림이. 근데 여기에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 작업을 매번 하느냐? 아니에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이게 보통 회사의 로고 같은 역할이에요. 그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뭐 동영상이나 그림을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3번 슬라이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먹었다든가 하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번 같은 게 드디어 이제 뭐냐면 점수가 서서히 높아져요. 4번부터. 4번 슬라이드는 도형과 표를 작성을 해요. 표는 어렵지 않은데, 그쵸? 자, 여기서 바로 한 쇼에서는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를 만들어요. 이것도 또 모양이 막 요상하네. 도형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표 기능에다가 표 안에다가 이제 이러한 도형을 조금씩 삽입해서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상이라든가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 예, 요거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점수 감점 당연히 피할 수 없겠죠. 이게 슬라이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에서는 드디어 차트가 나와요. 차트 및 표를 삽입해서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 작업인데요. 점수는 무려 몇 점이에요? 이제 100점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배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네, 기능이 더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복잡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들어가고 차트 안에 이렇게 도형도 집어넣어요. 이게 도형이에요. 그리고 표도 집어넣고요. 이게 표네요. 네, 표예요. 그래서 이런 표도 넣고 도형도 넣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 글씨에 오타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 아주 경미한 감점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도형은 차트는 만들었는데 표를 넣지 않았다. 이러면 점수가 좀 많이 감점이 됩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6번 슬라이드도 역시 100점인데요. 얘는 도형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극한 작업. 즉 뭐냐면 도형 작성을 해서 끼리끼리 또 이 도형들을 하나의 패밀리로 묶어요. 이걸 우리가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화를 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슬라이드 쇼를 하면 화면에 어떤 게 슉 날라오게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즉, 이 슬라이드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 시각적으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주고자 할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지정한 슬라이드 작업이 슬라이드 6번이에요. 보여드리죠. 얼마나 복잡한지. 느끼실 거예요. 자, 이게 6번이에요. 뭐가 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겠다. 이러면 1시간 안에 작업 못해요. 물론 손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꾸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고 복사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도형 여러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러면 만들자마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들었다. 그럼 만든 다음에 곧바로 컨트롤 Z. 곧바로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양 보면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데 서로 마주보고 있죠? 좌우대칭. 복사해서 좌우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형에 대한 그룹화 작업, 그리고 도형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한 내용을 가지고 또 뭡니까? 내용을 바꿔 쓰고 그런 작업들.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도형으로 이런 효과를 이런 건 그냥 일반 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2번 슬라이드에서 이런 것은 도형과 도형이 서로 겹쳐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형 그리고 얘도 도형이에요. 그러면 도형과 도형을 서로 겹쳐서 어떤 애를 먼저 위에 올리고 내릴 건가? 네, 바로 도형의 정렬에 대한 부분들. 도형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도형에 대한 그림자, 반사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게 전부 다 도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에요. 또 보시면 도형 안에 채우기 색상이 들어갔죠? 그럼 이러한 채우기 색상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쇼에서 여러분이 익히는 기능은 많지 않아요. 무엇을 배우느냐면 실제로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 여기에서 뭡니까? 이거 워드숍, 이 기능,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도형.
도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형 삽입해서 도형 모양 변경하는 거,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겹치게 하는 거, 도형에 색깔 넣는 거, 도형 회전하는 거, 도형 그룹화하는 거, 온통 도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표, 그리고 차트. 이 내용 설명하면 거의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ITQ 시험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우리는 이 요소를 공부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제1작업 이거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워드숍이라든가 또 그림 삽입 기능 이런 기능들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작업 뭐 또 따라하기 위해서 도형에 대한 내용 익히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보고 이런 작업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